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4월 25일 월요일 새벽 5시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또 5일간 전 세계 주식시장 또 장이 열립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의 이번 5월 초 회의에서 0.5% 금리 인상 이 발언 때문에 이틀간 큰 폭으로 하락했죠. 다우가 2.82% 981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큰 폭 하락은 2020년 10월 1년 넘었죠. 한 1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습니다. 나스닥도 2%대 2.55%, 또 S&P 500도 2.77%,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22% 모두 2%대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는 2022년도는 하락장이다. 싼 구간이다. 우리는 이렇게 모아가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한 시절입니다. 이번 주 빅테크주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또 중국의 배터리 관련주들 모두 지금 4월 마지막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이 연중 올해 1월 초부터 현재까지 이 하락폭을 보면 상승한 종목이 상승한 지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로 지금은 하락 중인 상태예요. S&P 500 10.94 11%, 반올림합니다. 나스닥 19%, 코스피가 보면 가장 방어를 잘했습니다. 9.5 10%. 또 중국은 상하이보다는 우리가 배터리 관련주 선전종합지수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선전종합지수 25%.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구글에 보면 5일치만 나와 있어요. 다른 사이트에 가서 봐야 되지만 구글에서 지금 봅니다. 그래서 SOXX 보면 25.77 가장 많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오늘 새벽 뉴스입니다. 베이징 확진 급증, 상하이 사망자 3배, 중국 지도부 도전에 직면하고 오늘자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일요일 어제죠. 확진자가 22명이 발생하고 상하이에서는 사망자가 3배나 급증하는 등의 이 중국의 코로나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24일 베이징에서 22명의 확진자 발생, 전날은 15명이었어요. 또 상하이에서는 23일 그저께죠. 사망자가 39명 발생, 전일보다 22일보다 3배 급증했다고 나왔습니다. 신규 사망자 수가 상하이 집단 발병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상하이에 있는 양로원에서 사망자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또 이외에도 장수성, 허베이성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가 이제 와서 뒤늦게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 지도부의 큰 도전이 될 전망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밝혔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이 지수 여기를 보면 필라델피아에 투자하는 ETF들 연중으로 봅니다. SOXQ, SOXX, SMH 세 종목을 보면 연중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25.91, 25.77, 25.62 반올림한다면 마이너스 26%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선전 종합지수와 함께 가장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것이 해결돼야만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 반도체 ETF들 1년으로 보면 SOXQ 6.96, SOXX 6.97, 7.39 비슷하죠. 반올림하면 평균 7% 하락 1년이. 그러니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주들 ETF가 1년 전 가격보다도 현재 7%나
하락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5년으로 본다면 은행이자 비교가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5년이자 은행 10에서 15%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OXQ는 작년 6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5년 동안을 SOXQ는 빼고 SOXX, SMH 둘 다 약 3배죠. 100% 2배, 200% 3배입니다. 1억을 투자해서 3억이 되고 1,000만 원을 투자해서 3,000만 원이 되고 5년 동안에 이 종목들이 짧게 보면 연중으로 26%, 1년 동안 7%는 하락을 했지만 5년간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3배나 불어났어요. 내가 투자한 금액이 5년 동안에 3배가 불어나는 그러한 투자 무엇이 있습니까? 부동산과 주식 아니겠습니까? 또 투자의 양대 산맥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의 단점은 억대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부동산 투자하듯이 주식을 부동산 사듯이 주식을 사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샀다고 생각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재산 아닙니까? 동산, 부동산. 우리는 주식을 클릭 한 번에 사고 팔 수 있지만 부동산을 샀다는 마음으로 특히 여윳돈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에도 또 주식시장의 약 140년의 역사에서도 개인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정액 적립식 장기 투자.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반박 못하는 실적 안정성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세계 1등 주식을 정액 적립식으로 그 해가 싸든 비싸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월급 받는 대로 꾸준히 사 모으는 방법. 이것은 수많은 책에도 나와 있어요. 또 전문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반박을 못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여기 기사 하나 보면 미국 거물 투자자도 넷플릭스 손절하고 나왔어요. 며칠 전에 20만 명의 가입자가 줄어들었다고. 2억 명이 넘는 가입자 중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2억 명 중에 1,00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아니라 겨우 20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35%나 폭락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석 달 만에 5천억 원 손실을 봤습니다. 넷플릭스 이 폭락에 리틀 버핏도 울었다 하고 나왔어요. 아주 유명한 이 투자자 아닙니까? 그런데 단 3달 만에 5천억. 5천만 원이 아니라 5천억을 날려요.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주가가 쌀 때 샀다가 비싸게 팔면 큰 돈 벌죠.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게 주식의 생리예요. 그러니 이런 거물 투자자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개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제가 외치듯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자, 또 하나 기사 보면 강달러 시대에 환율 반영되는 미국 ETF가 짭짤했다. 우리가 바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국내 원화로 투자하는 S&P 500 또 SPY, 국내 원화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100 QQQ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1년간의 수익률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꼭 타이거뿐만 아니죠. 킨덱스, 코덱스, KBS 다 포함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시가총액도 가장 많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타이거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1년간에 17.34% 수익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달러로 투자하는 것은 2.23%. 너무 차이가 나죠. 똑같은 S&P 500 패시브 ETF인데 또 나스닥 100 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1년 동안에 10.46%. 그런데 QQQ는 마이너스 4.13%. 지금 주가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1년간 마이너스 7%예요. QQQ는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 지금 1년 동안 거의 1년치 상승했던 것을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화로 투자하는
이 S&P 500과 미국 나스닥 100이 왜 이렇게 똑같이 S&P 500,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데 차이가 나느냐? 바로 강달러 시대 환율 반영되는 미국 ETF가 짭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바로 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달러 환율이 현재 1년 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에 11.79% 상승했어요. 12%. 그러니 SPY나 QQQ는 달러를 들고 있기 때문에 1년 전에 샀던 달러 1,100원 주고 샀던 것이 지금은 1,150원, 1,200원이 있어야 원화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달러를 들고 있으면 달러 환율 상승에 의해서 달러 혜택 그대로 보는 거죠. 원화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화로 들고 있으면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데 손해볼 것 아닙니까? 대신 달러 환율이 오른 만큼 상승을 한 거예요. 결론이 무엇이냐? 원화로 투자하든 달러로 투자하든 달러 환율의 영향을 똑같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원화로 국내 ETF에 투자해도 되고 달러로 미국에서 직접 ETF에 투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하락장 떨어진다고 무서워해요?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게 불안하고 무서워한다면 빚을 낸 돈, 당장 써야 할 돈, 이런 돈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고팔고해서 그 차익으로 생활비를 써야 된다든지 단타, 이런 사람들이 걱정이 될 것이지 우리 투자 몇 년 할 것입니까? 다 정했죠? 우리는 노후 대비 항상 제가 강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제 시작한 지 1년여, 1년 전후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2022년 약세장 좋아요. 그러면 싸게 월급 받는 대로 돈 생기는 대로 더군다나 이 싼 만원대 주식 어떤 종목은 10,000원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돈이 생기는 대로 가격에 관계없이 정액 적립식 꾸준히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이 내년 후년 해가 갈수록 점점 수익률이 수량이 늘어나고 점점 수익률이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반도체 예로 들었듯이 이 세계적인 반도체도 연중으로 26%, 1년 동안에 마이너스 7%지만 5년으로 본다 그러면 3배나 상승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얼마이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개별 종목도 아니고 우리는 안전한 세계 1등 ETF 종목들이에요. S&P 500, 나스닥 100 가장 기준이죠. 이걸 기준으로 여기에 우리가 또 추가로 미국 테크탑10이나 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성장성 발전이 되겠다 하는 것에 S&P 500과 미국 나스닥 100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몇 가지 종목으로 꾸준히 수량을 모아가면 노후 대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반박, 부정 못하는 개인들의 투자 방법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